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무역 오파상 수입도 있고 수출도 있는데 특히 수입 무역 오파상은 과연 해볼 만한 직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보가 내 책상, 컴퓨터, 모니터 위에 있는 시대죠.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외국의 상품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구나가 직접 외국의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역 오파상은 필요가 없을까요? 과연 저 서울 아재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무역 오파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인터넷 시대에도 무역 오파상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무역 오파상은 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역 오파상이 존재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무역 오파상이라는 게 국내에 있는 구매자분들에게 단순히 상품에 대한 정보와 가격만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역 오파상은 해외 공급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에서 제품 관련 기술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운용 방법, 그리고 구매자가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 무역 오파상이 중간에서 제품 수리 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무역 오파상은 해외 공급선을 대신해서 국내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그 마케팅의 예를 들자면, 제품 카탈로그를 영문을 한글로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그 제품에다가 한글을 갖다가 적용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만든 물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영문으로만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거를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상품에다가 심어가지고 구매자가 한글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 활동, 그러니까 해외 공급선을 대신해서 구매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렇게 다니면서 영업 활동, 세일즈 활동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무역 오파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규모가 작은 해외 공급자는 지네들이 직접 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저희 같은 무역 오파상과 거래를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매 물품이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 예를 들자면 기계 설비라든가 생산 설비라든가 연구용 설비라든가 등등
이게 중간재라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사후관리라는 것 때문에 직접 구매를 안 합니다. 무역 오파상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무역 오파상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그럼 무역 오파상은 여전히 해볼 만한 직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첫 번째, 그 이유 첫 번째, 일반 도매, 소매업에 비해서 무역 오파상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역 오파상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은 그 무역 오파상 특성상 최대한의 그 독점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면은 가격이 다운이 되고, 가격이 다운이 되면 마진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오파상에서 취급하는 그 아이템들이 독점성을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보장을 하면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물론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무역 오파상을 회사를 설립하는데 비용이 아주 작습니다. 비용이 아주 작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회사를 설립했어요. 무역 오파상을. 큰 돈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창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월급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뭐 크게 유지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거죠, 거의. 요즘 웬만한 뭐 가게를 하나 차려도 최소 인력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당을 하나 차려도 그렇고요. 편의점을 하나 차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역 오파상을 차리면 특별히 재고가 필요 없고요. 집에서도 차릴 수가 있어요. 1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에 따라서 빅딜이 가능해요. 무역 오파상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딜 자체가. 하나하나 작은 딜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은 큰 금액의 오더를 받을 수 있어요. 수억짜리 오더를 받을 수 있고, 수십억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산업 현장 통신 IT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CATV, 특히 CATV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서 기사들이 많이 쓰는 측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계측기를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측정기는 해외에서 공급하는 데가 딱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두세 군데면 경쟁이 거의 없는 거죠. 이 기계가, 계측기가 한 대당 200에서 300만원, 한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계측기를 한 대씩, 두 대씩 사는 경우도 있지만 100대씩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250만원짜리 계측기를 한 번에 100대를 사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0대면 2,500만원이고요. 100대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현장에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계측기는 대당 가격이 2천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100대씩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2천만원짜리 장비를 100대를 사면 얼마가 됩니까? 10대면 2억이죠? 이 계측기를 한 번에 100대를 팔면 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딜에 20억에
오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소매에서 가능할까요, 과연? 절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무역 오퍼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또 네 번째, 해볼 만한 직업 중에 네 번째는 무역 오퍼상의 오너라면은 시간, 공간이 아주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왜 자유롭냐면 요즘은 밖에 나가도 핸드폰 착신이 다 되죠. 그러면 사무실로 전화가 오더라도 내 핸드폰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공간이 아주 자유롭죠. 얼마나 자유로운 직업입니까?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해보세요. 자유 없습니다. 땡 퇴근요? 말이 그렇죠. 프로젝트가 시간에 쫓기면 밤 10시, 9시 회사에서 못하면 집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역 오퍼상은 내가 직접 하는 오너라면 시간, 공간이 자유롭고 또 외국의 많은 그 공급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외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품 스터디를 위해서 해외 여행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뭐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동남아면 동남아, 일본이면 일본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죠. 제품 스터디도 하고 여행도 하고.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 비즈니스가 안 되면, 영업이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면 굶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역 오파상이라고 해서 거기서 노래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여전히 무역 오파상은 인터넷 시대에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해볼 만한 직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역 오파상을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역 오파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역 오파상, 특히 수입 무역 오파상은 할 만한 직업인가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예를 들자면 무역 오파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갖춰야 되는가 등등의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